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오늘부터 3일 연휴죠. 네, 오늘 영상 끝나고 이제 뭐 광복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사람이 해방을 불과 얼마 안 남기고 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불과 얼마 안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윤동주 시인이 그렇고 또 윤동주 시인 고종 사촌 송만호 씨인가 그분도 그렇고 만해 한용운 선생도 그렇고 이육사 선생도 그렇고 정말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때가 있는지. 예, 오늘은요 파이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최근의 강력한 증거예요. 이 표인데 이 표는 이제 크립토 퀀트 같은 데서 크립토 퀀트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간혹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저게 뭔데 저 파이가 앞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예,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가격이 내리면서 좀 김은 많이 샜지만, 근데 이 가격 내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게 가격이 내린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내린 거예요. 정말로.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소프트 랜딩이죠. 다 소프트 랜딩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강, 고잉 어라운드를 이제 할 건데, 이렇게 이제 내리면서 참, 그래도 물타기를 계속, 저는 매달 한 번씩 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호황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강력한 지표인데, 이거 크립토 퀀트의 대표적인 지표예요. 이런 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이거는 파이코인이고요. 이거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으로 이거 할 때랑 파이코인으로 이거 할 때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현물과 선물 가격이죠. 현물과 선물 가격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까만색은 비트코인 가격 선이고요. 까만색은 비트코인 가격 선이고, 요 회색이 비트코인의 요 색이에요. 이 회색 막대가 현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관 투자자나 뭐 장기들, 고래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에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야지 진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가격이 다 내려왔잖아요. 어찌 됐건. 근데 비트코인은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파이도 나중에 이런 걸 겪으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럼 보라색은 뭐냐? 보라색은 선물이에요. 여기도 보시지만 현물과 선물이 같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현물과 선물이 같이 올라가든지 같이 내려오든지 이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선물은 많이 늘었는데 현물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폭락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비트코인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현물 매수가 거진 없는 거예요. 실제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물과 선물을 보는데 파이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파이는 다른 거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거로 보면 이런 거랑 이제 이치가 같은데 나중에 이거는 파이코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이코인은 이게 어떻게 되냐? 파이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는 색상, 여기서 파이도 똑같이 까만색은 이제 까만색 선이 있잖아요. 파이도 이제 까만색 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격은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다르게 한 거예요. 분석이. 여기서 파란색 막대 있잖아요. 파란색. 아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요 보라색인 것처럼 보라색이 선물이었잖아요. 파이는 이 파란색이 뭐냐면 파란색하고 회색은 어떻게 보면 같아요. 여기 회색은 뭐냐면 이 파이는 이 회색이 많아야지 올라요. 파이는 회색이 많아야지 오르는데 파이가 이 회색이 되게 좋아야 돼요. 회색이 뭐냐면 노드를 운영하거나 장기 락업하거나 플랫폼 자체에 묶여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는 지지 기반 수량이에요. 지금 이 가격이 되니까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락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죠, 지금. 이게. 그러면 파란색은 뭐냐면 선물이 아니고 실제로 파이 브라우저나 파이 D앱이나 결제 등에서 생태계 앱 안에서 유저들이 사용한 파이의 수량이요.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검은색 꺾은 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격 추이라기보다 가격 추이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25년 2월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2월에 상장을 해서 뭐 좀 갔다가 아무튼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격 추이하고도 다른 에너지까지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파이가 앞으로 강력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게 제가 아까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이 비행기 사실 이게 비행기 움직이는 거랑 이게 가령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비행기도 이렇게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에어포켓 같은 데 걸렸을 때. 에어포켓 같은 데 걸리면 밑에 악력이 빠지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또 악력이 가야 돼요. 악력이 툭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는데 비행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항공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증권에서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왜 이거를 보고서 왜 강력하게 상승한다고 보느냐? 요 회색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노드와 장기 락업 또 2차 락업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단단하게 받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와도 지금 여기서는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드랜딩이 없어요. 이게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고요. 이게 안전판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파란색 영역이 비행기가 기름을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이륙할 때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엔진 출력을 왕창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거랑 달리 이 파이코인은 거래소에서 단기 매매 투기 세력보다 생태계 앱에서 파이코인이 결제 소비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 앱에서 이게 순환되는 거. 이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순환된 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게 오른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건 오르고 밑에서 받쳐주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 파란 막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비행기로 따지면 연료 공급이 계속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 오르려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파란색 막대 오늘도 파이테인 바뀌었지만 이 파란색 막대 유틸리티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최고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 파이 브라우저의 앱들 제가 사실은 파이 브라우저에 이거 만드는 앱은요.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웹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웹을 만들려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 생각보다. 그래서 손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파이 브라우저의 앱이 생겨서 파이가 실제로 소진되는 수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한 30분하고 준비하는 것도 이게 괜찮으면은 이 파란색을 올리는 것이 되거든요. 파란색이 올라가야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10센트, 30센트, 50센트, 1불, 5불, 10불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이제 이 파란색이 늘어나야 돼요. 파이는 선물 현물이 아니라 지금 이거로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참 중요한데 이 회색 영역 이 비중이 저 OKX나 크라켄이나 이런데 돌아가는 것보다 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넷으로 이주 후에 유저들이 코인이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앱 내에서 여러 가지 노드 보상을 위해서 스스로 락업을 걸어두는 비율이 높게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은 거래소 요즘 비트코인이 가격이 저렇게 못 오르고 있는 게 거래소에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래소에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오면은 파이코인을 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트코인을 살려나 보다 이러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별로 안 들어와. 근데 거래소의 물량은 많이 늘어나. 그래서 이거 못 오르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고 파이코인은 지금 이 회색 물량이 계속 이게 회색 물량이 요번에 덱스 거래소 생기면 이게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마무시하게. 그런데 이 파란색의 용도는 늘어나는데 극심한 공급 부족이 발달돼 이거는 덱스 거래소에 물량이 어느 정도 쌓이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이불 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이불 갈 수도 있어요. 엔진 출력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간의 고점을 순식간에 가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게 비행기랑 정말 비슷한 게 거기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올라가서 고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보면 이렇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엔진 출력이 이렇게 이빨이 그냥 꽉 들어가는 분당 소모량이 가장 크죠. 근데 그렇게 파 올라간 다음에 오픈 메인넷이 되고 이게 순항을 해야 되잖아요. 쭉 연비가 좋아요. 이게 다시 하강을 하거나 물론 어느 정도 하강도 하겠지만 이게 어느 선에서 하강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물량이 이게 앱에 대해서 수요가 되는 게 많으면 정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파이는 아직 이제 웹 3.0 생태계나 이제 외부 스텔라와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파이 생태계 안에서만 여태까지는 돈이 돌았잖아요. 근데 파이 외부의 메이저 자산들 있잖아요. USDT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기관에서 하는 기관 유동성이 파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외부 유동성 파이프라인이 열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파이는 다 내부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돈으로 다 뭘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부 유동성도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앱이 활성화되고 락업 물량이 지금 많아야 되고 외부 유동성도 보충이 돼야 되는데 외부 유동성이야 들어오겠죠. 오픈 메인넷을 하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락업되는 물량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엄청 지금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파일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이 오르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생각한 게 광복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나라가 망한 거는 1905년도에 망한 거 아니에요. 1905년도에 망했죠. 뭐 외교권을 뺏겨버렸으니까. 근데 뺏긴 게 아니라 뭐 나라를 팔아먹었지 뭐 줄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도 중국 줄 잡은 놈하고 러시아 줄 잡은 놈들은 다 망하잖아요. 근데 저기 옛날에 우리
고종 할아버지하고 민비 할머니는 청나라 줄 잡았다가 러시아 줄 잡았잖아요. 그랬다가 망했지. 그러니까 참 국제 시세를 이걸 너무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원수로만 안 지내면 되는데 덜렁 그냥 그렇게 가서 망해버린 거지 뭐. 아무튼 그래서 1905년도부터 주권을 뺏겨버리는 거죠. 주권을 뺏겨버려서 우리가 일본한테 한 40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분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들은 두 분이었어요. 그 한용운 선생님. 특히 이제 해방되기 한 6개월 전에 그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은 윤동주 씨, 이런 분들. 야, 정말 이렇게 얼마만 견디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뭐 남북 갈려갖고 뭐 서로 또 죽이고 죽고 뭐 이랬으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안타까운 분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파이가 이제 정말로 멋진 날이 오고 있는데,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고, 여기 며칠 전에 오셨던 한 어른도, 아이씨, 오래 살아야 되겠네.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아무튼 뭐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드렸고, 이게 오늘 광복절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1945년이에요. 제가 잘못했는데, 1945년 2월 16일 날 후쿠오카 감옥에서 윤동주 시인 돌아가셨죠. 이 사람 시 중에서 제가 좋아하던 시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파란 바람이 분다. 그렇죠? 우물 속에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만주 길림에서 크셨죠. 그래서 일본 유학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하다가 27살에 죽는 거죠. 또 고종 사촌도 같이 죽어요. 한 달 후에 죽어요. 한 달 후에 죽는데, 그러니까 참 자기가 많이 미웠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이분이 이제 참 안타깝게 그러셨고, 이육사 이분도 1944년 베이징 감옥에서, 이분이 원래 이름이 이육사가 아니에요. 이분의 죄수 번호가 264지. 17번이나 깜빵을 가셨다 그러대요. 외놈 있을 때. 본래 이름이 이원록이죠.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를 공부를 했나 봐요, 이분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굉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는 추울 때 피는 꽃이죠. 내 여기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이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은 저기 지금 대만 있잖아요. 대만이 청일전쟁 해가지고 저기 받은 거예요. 1905년도에. 그래서 일본이 판을 벌리지만 않았으면은, 판을 크게 벌리지 않았으면 대만은 그냥 일본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홍콩하고 껄룬이 있는데, 홍콩은 완전히 준 거고 껄룬은 100년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을 했는데 영국이 홍콩까지 다 줬죠. 그 조그만 거는 뭐 할 수 없으니까. 그 섬은 줘버렸다고요. 청나라도 대만은 일본한테 줬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오키나와 먹듯이 먹을 수 있었죠. 근데 하도 못됐게 구니까 그것까지 다 토해내 이래갖고 다 토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미국하고 붙는 거 보고 저 일본 저거 망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육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 근데 참 한국이란 나라가 묘하죠. 이게 이제 오늘 이걸 보니까 3년간 태풍 경로 모아봤더니 이 태풍이 한국 차별한대요. 중국하고 일본은 작사를 내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한국 쪽으로는 거진 안 오고 이렇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뭐. 네, 광복절이라서 그래도 뭐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뭐 이육사님이나 뭐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뭐 광복을 한 건 아니지만 저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죠.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저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니까 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죠. 광복절이라서 그냥 이 중요한 날에 뭐 맨날 딴 얘기만 하기 모아서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와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운 의미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